0.5 이렇게 되겠네.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매매 수요 가격 탄력성 물어봤어요. 아파트 매매 수요 가격 탄력성. 이거 수가탄 물어보죠. 수가탄인데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나누고 아파트 가격 변화율, 그다음에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하겠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고 숫자만 갖다 붙여줘 버리면 된다. 그럼 아파트 가격 10%, 수요량은 아파트 수요량은 7%. 7% 감소했으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 하나요?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냥 숫자만. 그럼 0.7. 됐지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5 나왔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정보. 수요 교차 탄력성이 0.5 나왔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정보. 이 교차 탄력성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 두 제하가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제하가 나왔고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이 가니까 대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 보고 대체제로 판단할 수도 있고 수요 교차 탄력성만 보고도 대체제 보완제로 판단할 수 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플러스 값이면 두 자는 무슨 제? 대체제.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7이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가지고 이게 뭐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구별할 수는 없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고 0.7이다. 그럼 여기다 가로주면서 이게 뭐 물어볼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물어보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거는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와 상관없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딱 계산되면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7이면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7이죠. 0.7을 안 주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자,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A. 수요 가격 탄력성 0.7. 그 다음에 B.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매매 수요 교차 탄력성은 0.5. 그래서 답이 1번. 자, 됐습니다. 5번 문제로 가죠. 예. 5번 문제 수요 공급 틀린 것 그렇습니다. 답이 2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틀린 지문 왜 틀렸는가 한번 볼까요? 2번. 임대료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수요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기 가격 수요량 좌표 평면상 이거는 이거야. 그래프란 소리야.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가격 수요량 좌표 평면상. 여기 가격, 여기는 수요량 이렇게. 그럼 수요곡선 이렇게 지워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 수요량 좌표 평면상에서 동일한 수요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난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요 변화고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크기로 증가하면 그렇네. 그럼 1번은 균형의 변동이죠. 균형의 변동. 답이 됐던 것은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1번은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인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1번은 균형의 변동에서 수요도 증가하고 무엇도 증가했다? 공급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발생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크기로 증가했던 거야.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자, 그럼 1번 지문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이 지문인가? 아니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같은 크기인가? 그럼 첫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1번 지문은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죠. 1번이고 2번이면 두 번째 거잖아요. 1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거고 밑에 것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로 발생하는 거고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처럼 나왔습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면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 거래량 둘 중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했잖아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거래량은 증가,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알 수 없다. 근데 2번처럼 나오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 하나가 불변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 같은 크기 나오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 그럼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수요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공급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같은 크기로 수요 증가해서 가격이 1,000원이 올라가면 공급 증가해서 가격이 1,000원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00원 올라갔다 1,000원 떨어지니까 가격은 불변. 됐지요? 그렇지? 그래서 2번을 뜻한다. 그럼 일반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크기로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됐나요? 예. 그래서 1번 오른말. 다시 이걸 좀 더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로 발생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OX. 다시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로 발생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OX. 오, 이거 반드시 넣어준다. 이거 반드시. 그것도 오른말이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발생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가격이 반드시 상승한다. 그러면 안 되고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자, 됐고. 자, 3번.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 이것은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고.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어디가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어디가 크다 작다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누가 많이 내는가 물어봐요. 세금을. 그러면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세금은 누가 많이 냅니까? 공급자가 많이 냈죠.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 부담이 크다. 저하고 공부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탄력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 자, 5번.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크기로 감소하면. 그러니까 요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같은 말이야. 같은 개념이라고. 1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 4번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은 크기. 그러면 5번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은 크기로 나왔다. 수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는데 근데 같은 크기로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불변이 된다. 요 같은 크기는 불변하겠죠? 거래량은 감소, 가격이 불변.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OX.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이렇게요. 자, 이제 5번까지 됐고 이제 6번으로 가죠. 6번 틀린 거 답이 1번 나왔네요. 그럼 왜 틀린 거 볼까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임대 소득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에 따라서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틀린 지문인데 요거 타이틀 한번 달아보십시오. 요거 타이틀. 요 1번 지문 타이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저하고 공부할 때 첫 번째 공식이겠죠. 두 번째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0부터 무한대 사이에 가는다. 세 번째가 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우리는 B는 같은 방향 이렇게 외웠잖아요. B는 같은 방향. 그럼 B는 같은 방향이면 비탄력적일 때 가격 움직임과 총수입 움직임이 같이 간다. 근데 시험은 비탄력적이라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라고 나온다. 1보다 작을 때가 비탄력적이니까. 그럼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니까 이거는 B는 같은 방향에서 비탄력적일 때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총수입 움직임이 같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겠죠. 그러면 임대 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1번 관련해서 B는 같은 방향.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이거 정리하고 할까요? 매년 거의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이 B는 같은 방향으로 외우는데, 네. 수가탄이 1보다 작다라고 나온다. 1보다 작다. 여기에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나오지 않고 수가탄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반대로 수가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나온다. 그럼 이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얘는 우리가 비탄력적으로 기억하고 요 밑에는 탄력적이라고 기억한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공부할 필요 없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 움직임과 총수입이 같이 간다면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클 때